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이적 행위를 찬양 공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희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 지난 2020년 6월에 남북관계가 악화한 이후에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네.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사안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2020년 이제 4월에서 6월경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내용을 좀 비판하는 대북 전단 50만 장을 살포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김여정 당시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들의 광대 노름이다는 등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남북 관계도 그 당시에 좀 경색이 되는 일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남북 연락사무소가 이제 폭파되는 일도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대북 전단 이제 발포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좀 경색이 되자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도 12월에 남북 관계 발전법 제24조 1항을 통해서요. 네.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한 발생을 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면서 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처벌 규정도 굉장히 좀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요. 전단 등을 살포해서 어떤 국민들에게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비교적 굉장히 높은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고 이런 살포 행위로 인해서 남북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네. 이런 대북 전단 발포하는 행위를 이제 금지하게 하는 그런 조항을 두었는데요. 이번에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고 사건 접수 2년 9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이 결정이 나온 근거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결국 표현의 자유와 어떤 이 표현의 자유에 얼마만큼 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 헌법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북 전단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이 법의 취지 자체는 이런 대북 전단을 보내는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좀 근거로 두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결국 국민들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제한이 합당한 정도의 수준인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이 법을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징역형까지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국가 형벌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점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네. 침해하는 것이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다고 보였고요. 그리고 해당 조항이 사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부분,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네. 법의 균형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위헌 판단을 위헌 7, 합헌 2 의견으로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 위헌 결정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도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이 대북 전단을 이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 규정 자체가 당장 없었다고 해도 네. 대북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좀 자제하라는 기존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뭐 대북 확성기 같은 것을 좀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뭐 언제든 확성기를 다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고려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이
바로 위헌 판단을 받으면서 즉시 이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진 거는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접경지 주민들의 어떤 안전 문제라던가 예. 지금 여전히 어떤 대북 관계, 이제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고려할 때 뭐 대량적인, 뭐 대대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에서 옹호하는 입장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확성기 등 지금 또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이에 맞는 조치를 하겠지만 당장은 주민들의 안전 같은 부분을 고려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뭐 정책적인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좀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 헌법재판소 판단에서도요. 이 부분이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당장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고 바로 징역형이나 벌금형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이제 경찰이 나서서 좀 자제를 요청한다거나 어느 정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근거로 네.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 경찰 제지나 내지는 사전 신고 등을 통해서 우리 정부나 어떤 경찰력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거듭 강조드리는 것처럼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있는 이만큼 기본적으로는 전단 살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후속 조치 역시도 추가적으로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적행위 찬양 금지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조항이 지금 네. 합헌 결정을 받은 게 벌써 8번째 합헌 결정입니다. 네. 다만 점점 위헌 의견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점은 좀 지적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되는 조항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보면 국가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또는 구성원의 지령을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 선전하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합헌 의견이 6명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6대 3으로 합헌이 내려진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8번째 합헌 조항입니다. 이 근거를 보면은요. 여전히 북한은 어떤 우리에게는 위협의 대상이다. 북한은 체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 갈등 상황은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며 어떤 남북 관계가 본질적으로 서로 아직까지는 어떤 위험의 관계라는 점이 달라진 점이 없다는 거를 근거로 두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전히 여러 판례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국가보안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고 어떤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인 것은 맞지만 이적 행위나 어떤 이적 표현을 무한히 네.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생존이나 자유민주적 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아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합헌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써 8번째인데 8번째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7차례 재판에서도 합헌 결정이지만 위헌도 수가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이번에 판단을 받았던 조항들이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거는 그런 반국가단체에 대해서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6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고요. 또 이 국가보안법 7조 5항도 역시 이번에 위헌 판단을 받았는데 위헌 심판을 받았는데 이 조항은 이적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 도항 등 이제 표현물을 제작, 운반, 반포하거나 소지 취득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때 이런 이적행위 표현물을 제작, 운반, 반포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앞선 조항과 마찬가지로 6대 3으로 합헌이 되었는데요. 이런 이적 표현물을 소지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는 이 5항에 대해서는 지금 합헌 의견이 4고 위헌 의견이 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이 한 분 더
많았던 건데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때 그 위헌 의견을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야지 그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적 행위물, 이적 표현물을 소지 취득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이 4명보다 1명 더 많았지만 그렇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을 네. 취하지는 못해서 지금 합헌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다음번에는 그렇다면은 위헌 의견이 6명이 나오게 된다면 이 조항은 위헌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점점 여전히 이번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을 받았지만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는 재판관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보죠. 반국가단체 규정 국보법 그리고 이적단체 가입 처벌 국보법 두 개 다 각하됐거든요. 각하라는 게 이제 법률상 청구권을 충족하지 못했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앞선 결정들이 이제 위헌 판단을 받은 것과 합헌 판단을 다른 것과 반대로요. 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각하가 내려졌는데요. 각하는 이제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이제 판단을 하기 부적합하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합헌인지 위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2조 1항과 이적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7조 3항의 경우에는 이 청구인들이 이미 이적 단체 가입 조항에 대한 위한 여부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거나 면소를 받았기 때문에 위헌 판단을 청구하려면 지금 내가 그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재판이 계속 중이어야지 위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무 무죄를 받았거나 면소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아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각하를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가 판단이 네.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